안녕하세요. 민간경비론 기출 특강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영국, 미국, 일본 했었죠. 영국, 미국, 일본. 그 외에 뭐 독일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책이 없으니까 혹시 그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라고 최상위 난이도 문제라 생각하시고 이제 아는 데까지만 풀고 모르면 그냥 찍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오늘 할 게 이제 한국의 민간 경비입니다. 한국의 민간 경비는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민간 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게 다른 책에서는 제일 뒤에 제 8장으로 빠져 있는데 이게 8장으로 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민간 경비와 같이 역사적 발전 과정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이거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우리 제4절 한국의 민간경비의 한 파트로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민간경비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두 개 장이 합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1장 각국의 민간경비 및 발전 과정 및 법적 관계 한국의 민간경비 여기서 문제가 세 문제 이상 나오죠. 우리 한국 민간경비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 민간경비 관계의 전망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한 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7년도에 역사 우리나라 민간경비 역사거든요. 한국경비실업이라는 이 경비업체가 우리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제1호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간경비인의 역사니까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비실업이라는 이 업체가 1호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 89년도에 용역경비업법은 용역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의 설치, 폐지, 변경한 경우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구성했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이거는 뭐 알면은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치면 삼각형 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3번에 2001년도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비업의 종류에 신변보호 업무가 추가됐다. 요거는 알아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신변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신변보호는 이제 95년도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오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1년도에 인천공항이 생겼거든요.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 인천공항에 청원경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원경찰은 인건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저렴한 인건비로서 경비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제도가 특수경비원 제도죠.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경비원밖에 없었는데 일반 경비원의 명점이 무기를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청원경찰은 무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청원경찰하고 하는 업무가 거의 유사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특수경비원 제도를 우리가 2001년도에 인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신변보호 업무가 아니고 특수경비 업무가 추가되었다 해서 이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명백하게 틀린 질문이죠. 4번에 2013년도 경비법 개정으로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을 지도 감독 규정이 강화되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우리 경비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민간경비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1번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3번은 중요하고 그래서 3번이 워낙 중요하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2번, 4번 지문은 그냥 지문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힘들죠.
중요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6년 용역경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민간경비가 실시됐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용역경비법, 우리 경비법이 처음에는 이름이 용역경비법이잖아요. 용역경비법으로 있다가 이 3번처럼 99년도에 용역경비법에서 용역을 떼버렸죠.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제가 경비법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용역이 다른 용어하고는 붙어도 결합이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용역이 경비하고만 결합이 되어버리면 용역 깡패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우리 경비법의 건전한 경비법의 발전을 위해서 아예 법 이름 자체를 용역을 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정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 이름을 그냥 단순히 법 이름을 용역경비법에서 경비법으로 바꿨죠. 용역경비하니까 괜히 좀 부정적이죠. 전혀 근데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우리 용역 경비할 때 그 경비업체들이 그런 이제 폭력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경비법 하면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3번도 기억하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1번 알아야 되고요. 용역경비법 197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경비지도사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97년도에 1회 시험이 실시되었죠. 그때 1회 시험에서는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안 봤습니다. 그러고 그때 많이 뽑았죠. 1회 때. 1회, 2회 때 많이 뽑았죠. 그 자격시험이라는 게 처음에 도입되면은 일단 수요를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회, 2회 때는 많이 뽑을 수는 없죠. 이제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제 일정 정도 수요 조절을 하죠. 경찰청장이 수요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도 제가 이름을 경비 소방 재난 자격증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경비도 넣고 내가 재난도 넣어놓은 게 강의도 있지만은 우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이 내년에 1회 시험을 볼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확정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이미 법이나 시행령은 다 신설되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시행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이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처럼 시행 공고만 하면 되는데 아직 그 공고를 안 했어요. 그게 구체적인 시험 범위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내년에 1회 시험을 볼 거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만약에 그 시험이 공고가 나면은 1회 시험 한번 보십시오. 1회 시험은. 왜냐면 1회 시험은 쉽습니다. 1회 시험은. 왜? 기존에 책도 없고 아무것도 1회 시험을 하면 누구나 다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시험 범위를 보고 이런 과목에서 이런 문제에 내 출제해야 되는 거를 처음 접하는 거고 수험생들도 기존에 책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1회 시험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이 도입되고 하면은 저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자격증을 좀 또 강의를 좀 해볼까라고 해서 붙여놨죠. 그 소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위기 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우리 소방 방재 이쪽도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계복도 이쪽도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려고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경비소방재난으로 했거든요. 하여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이 들어오면 우리 경비지도사 수험생들도 따놓고 하나 더 얹으면 되죠. 자격증이 많이 있으면 나쁘지 않으니까요. 유관 자격증이잖아요. 경비나 재난이나. 우리 경비원의 업무가 방범이나 재난이나 방화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게 경비원 업무잖아요. 그런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이 경비지도사고, 그래서 경비지도사도 재난 관련 과목 배우죠. 그래서 우리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도입되면은 경비지도사 올해 합격하고 또 직장 구하시든지 하고 또 그 시험이 들어오면 또 중간중간 또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을 했다면은 공부하는 요령은 다 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비지도사 공부하는 거나
공인전화관리사 공부하는 거랑 차이도 없죠. 요 공부하는 요령은 다 익혀버렸기 때문에, 특히 시험 공부는 요령이잖아요.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4번, 2021년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옛날에는 경찰법이었거든요. 이름이 경찰법이었는데, 이 경찰법이 이제 우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법 이름이 엄청 길어져 버렸죠. 그래서 저도 이 법 이름이 잘 안 외워집니다. 지금 물론 이제 경찰 쪽하고는 연관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경찰법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여튼 이 법률을 통해서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합법화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1번, 2번, 3번을 다 몰랐다 치더라도 이 4번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명백하게 틀린 질문이죠. 우리나라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없죠. 못하죠. 공무원들은 겸업 금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명백하게 틀린 질문이다.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거죠. 27번,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수요에 힘입어 한층 더 확대됐다. 맞죠? 우리 전쟁이 터져버리면은 군인들이나 경찰들도 다 전쟁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민간경비는 공백이 생기죠. 그러니까 민간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간경비가 발전했다 이러면은 거의 다 맞는 표현이라고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2번, 일본은 동경올림픽, 우리나라 같은 거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엑스포, 이런 걸 거치고 나면은 급속하게 발전된다 했죠. 왜냐하면 이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비 수요가 있는데, 경찰 갖고는 안 되죠. 부족하죠. 인력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박람회, 엑스포에 경찰 인력이 다 투입되어 버리면 그럼 일반 민간 치안은 누가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 치안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제 행사도 물론 경찰도 투입됩니다. 경찰도 투입되지만은 경찰과 함께 민간 경비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경비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올림픽, 엑스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은 이유에는 급속하게 발전한다. 이건 항상 맞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죠. 한국은 60년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가 이제 경제 발전을 시작한 거는 맞는데, 그 60년대만 해도 잘 산 건 아니죠. 오히려 80년대가 들었어야지 민간 경비가 급속하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지. 6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먹고 살기 힘들 때죠. 그래서 60년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60년대까지 힘들었어요. 독일은 이제 이런 게, 독일 같은 게 이제 우리 책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1990년대 통일 후에 치안 수요로 인해 양적으로 확산돼. 그거 뭐 대충 봐도 맞는 표현 같죠. 통일하고 뭐 치안이 불안하니까 민간 경비가 양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명백하게 또 틀린 질문이니까 뭐 다른 질문 을 몰랐다 해도 맞출 수 있는 거죠. 1번, 2번 질문은 워낙 유명한 질문이고요. 28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제가 오는 쪽에 이 정도는 좀 외워야 됩니다. 연도를, 우리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에서는 연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 우리 1950년대 군락경비, 우리 민간경비의 태동이라죠.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태동. 이 50년대 미군 부대 있잖아요. 미군 부대. 미군 부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그 경비는 우리나라 사람이 썼죠. 그때 이 경비원을 쓴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50년대만 해도 일자리가 없죠. 그때 가난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럼 이 참전 용사들을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좋을까 했는데, 딱 보니까 그래도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경비라든지 이런
경계 근무, 경비 근무 이런 건 잘하잖아요. 총도 쏠 줄 충분히 알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 이런 군수품 이런 경비를 군납하는 물품 경비 이런 거를 세우면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경비업체를 만들어서 경비업체는 아니죠. 아직 그때만 해도 경비업법이 없었으니까 경비업체는 아니죠. 하여튼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군납 경비를 썼던 게 이게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의 태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50년대입니다. 50년대 군납 경비.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를 50년대라고 그냥 했던 게 저도 이것 때문에 그 관련 논문하고 책을 다 찾아봤는데 연도가 조금씩 틀려요. 53년도라고 기술하고 있는 책도 있고 논문도 있고 또 어떤 데 54년도가 이렇게 있고 그래갖고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 우리나라 몇 년도에 진짜 민간경비가 태동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여튼 50년대는 맞으니까 50년대 군납경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청원경찰법 제정된 거 62년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우리 민간경비는 외우면 단순히 암기하면은 맞추고 암기 안 하면 틀리는 문제가 많댔잖아요.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62년도 문제는 외워야 됩니다. 62년도에 청원경찰법 외워야 되고요. 76년도에 우리 용역경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78년도는 중요한 건 아닌데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78년도에 우리 경비협회죠. 지금은 그냥 경비협회라고 하잖아요. 경비법에서.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아직까지 법 이름이 용역경비법이었으니까 협회도 용역경비협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최초로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됐죠. 용역경비협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경비업자들의 모임 단체니까. 근데 하여튼 78년도에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95년도에 경비지도사 제도가 도입됐죠. 아까 경비지도사 제도가 95년도에 도입됐지만은 제1회 시험은 97년도에 봤죠. 그까지 하면 더 좋고요. 95년도에 경비지도사 제도가 도입되지만 실제 1회 시험은 97년도에 봤다. 우리 공인자산관리사 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그 제도는 법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험은 안 봤죠. 언제 볼지 모르듯이. 그때 이 경비 지도사 제도도 95년도에 도입됐지만 실제 1회 시험은 97년도에 봤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경비업법 법명이 변경됐죠. 용역 떼버렸죠. 그래서 99. 2001년도에 특수경비원제도 도입했다 이거죠. 인천공항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최근 거는 2024년도에 우리 혼잡교통유도경비 도입됐죠. 뭐 때문에 도입됐습니까?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혼잡교통유도경비제도 도입됐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연도를 우리 연도 암기하는 되게 싫잖아요. 그렇지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950년대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 행태로 태동 맞죠? 우리 태동한 게 주한 군납경비 50년대 군납경비라고 했죠. 1960년대 진짜 이 문제는 교수님 되게 좋으신 분이 딱딱 연도 진짜 몇 년도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물어봤죠. 60년대 50년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도 좋은 문제 같아요. 우리 진짜 몇 년도에 경비법이 제정됐는지 그보다는 그래도 역사적인 거니까 그 시절 정도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좀 학생들을 위해서 딱 정확하게 몇 년도로 밝히지 않고 몇 년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0년대는 이제 청원경찰법이 제정됐죠. 62년도죠. 그 다음 70년대 용역경비법이 제정됐다. 76년도에 제정된 거죠. 그래서 이 용역경비법이 제정된 걸 우리가 이제 민간경비가 제도적 틀에서 보호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도적 틀이라는 게 법에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법이 제도잖아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4번에 1980년대 대기업이 민간 산업, 경비 산업에 진출하면서 무인 경비 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리 대기업이 민간 경비 산업에 진출한 게 아니죠. 이때는 대기업이 삼성 같은 경우도 합작이죠, 합작. 그래서 외국 경비 회사와 합작하고 기술 제휴로 무인 경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지. 우리 독자적으로
대기업이 무인경비 시설, 기계경비죠. 기계경비를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경비 회사와 합작 또는 기술 제휴로, 이게 뭐 대표적인 경우는 에서원하고 일본의 세콤하고 합작해서 기계 경비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죠. 29번 우리나라 민간 경비에 관한 설명조 옳지 않은 것은 2024년도 문제네요. 용역경비법에 근거하여 미 8군 부대에 용역경비를 실시한 것이 우리 민간경비 호시, 같은 말로 민간경비의 태동 이렇겠죠. 민간경비의 태동 호시는 1950년대 군납경비죠. 미 8군 부대 용역경비, 이게 또 군납경비라는 뜻인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용역경비법에 근거하여 아니죠. 용역경비법은 1976년도에 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군납경비, 미 8군 부대의 군납경비를 한 것은 용역경비업법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용역경비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1976년도에 용역경비법이 제정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체팀에도 법적 근거는 없이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틀렸고, 2번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됨으로써 포괄적인 개념의 전문 경비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이거 맞는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이제 용역보다는 이제 전문 경비 제도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경비법이 경비법으로 바뀐 거는 단지 그 용역 깡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법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포괄적인 개념의 전문 경비 제도를 도입한다면 훨씬 좋잖아요. 우리 용역 깡패가 아니고 진짜 전문 경비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취지라고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3번 1980년대 이후에 기계경비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이거 맞죠? 80년대 하면 계속 이제 기계경비 시스템이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기술을 제휴하여,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죠. 4번 경비협회의 업무는 경비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 그냥 우리 경비법 하면은 당연히 알죠. 경비협회의 업무 우리 경비법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지문 하나 만들려고 넣어 놓은 겁니다. 1번이 명백하게 틀린 거죠. 30번 경비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도 문제 많이 나오죠. 경비법 개정 관련 뉴스도. 99년도 99 법 이름 변경 맞죠? 99가 법 이름 변경됐습니다. 2001년도에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특수경비 업무 추가된 거 맞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특수경비원 연령 상한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죠. 이 경비원, 특수경비 연령 상한을 뭐 지문 하나 메꾸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부른가 공포됐다고 하죠. 특수경비원 연령이 지금 60세부터 65세로 연장됐다고 하죠. 아직 저도 법제처에서 개정된 이메일 보내주잖아요.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내일이나 뭐 도착할 것 같은데, 물론 그거 올해 시험 범위 아닙니다. 시행이 특수경비원 연령 상한이 지금 65세로 개정됐다고 하는데 그 시행이 6개월 후기 때문에 우리 경비제도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4번에 2013년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일반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게 우리 사전이죠. 사전 교육이죠. 우리 원래 경비원은 사후 교육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사후 교육이라는 게 채용되고 난 이후에 교육을 받습니다. 누구 돈으로? 경비업자의 돈으로 채용된 후에 받는 사후 교육만 있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그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경찰청에 그 의견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사전 교육 받게 좀 해라. 내가 미리 교육 좀 받아, 시간 있을 때 교육 받고 나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시간 있을 때 사전 교육, 신인 교육이죠. 받고 나서 나는 빨리 취직하란다. 그 대신 난 내 돈으로 받을게. 이게 사전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전교육, 경비법 사전교육 받을 수 있죠. 이제는 자기 돈 주고. 원래 사후교육은 채용되고 나서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는 건데, 사전교육은 경비업자 부담이 아니라 자비로 내 돈 내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좋은 문제죠. 우리 사전교육은 일반 경비원 신인 교육만 받을 수 있는 거지, 특수경비원 신인 교육은 사전교육 안 됩니다. 무조건 채용되고 나서 사후 교육만 받을 수 있어요. 왜? 교육시간이 많죠. 80시간이죠. 우리 일반 경비원 신인 교육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특수경비원 신인 교육은 80시간이기 때문에 금액도 비싸고, 그 다음에 그 교육 내용도 사격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보보호 이런 것도 막 배우기 때문에 사전교육 누구나 받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또 자기 돈 내고. 그럼 자기 돈 내고 막 사격장 가서 사격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수경비원은 사전교육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비법에서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연도 갖고 장난친 거죠. 이게 2013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개정 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31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경비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집행 권한을 가진다. 맞죠? 공경비는 경찰이니까, 우리 경찰이 대표적인 공경비잖아요. 법 집행 권한을 가지는 거죠. 2번 비례금, 이미 했었죠. 저번 시간에. 비례금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한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도 물어봤죠. 민간인 신분,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경비원, 경찰관 신분을 가진 경비원이 세 개잖아요. 미국이잖아요, 이거. 비례기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경찰관 신분을 가진 경비원도 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3번 우리나라 청원경찰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으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경찰관 신분을 가진 건 아니죠. 우리 청원경찰이 약간 제3의 영역인데, 청원경찰이가 준경찰이라고 하거든요. 준경찰, 경찰에 준하는. 그러고 자기 근무지역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경찰이 맞기는 맞죠.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청원경찰도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봅니다. 이렇게 경비원처럼 원칙적으로 민간 신분으로 보고,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지역 내에서는 이제 경찰관의 권한을 또 일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항상 하는 것도 아니죠. 수사권 없죠. 우리 청원경찰은 수갑도 못 갖고 다니죠. 이렇게 좀 제한이 있죠. 일반 경찰하고는. 그래서 우리나라 청원경찰이 경찰관 신분을 가진, 이렇게 하면은 틀린 질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찰관 신분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4번에 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들, 이게 저거잖아요. 청원경찰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정도는 우리 법학 개론 공부하면서 상식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현행범에 대한 체포 권한이 있다. 이거 맞죠? 왜? 현행 범위는 경비원만 체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다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죠. 영장 없이. 현행 범위 뭡니까? 현재 범행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현행 범인이잖아요. 그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원들도 당연히 체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1번은 맞는 편이다. 범죄 수사권이 없다. 뭐 당연하죠. 우리 경비원들이 범죄 수사권 없잖아요. 청원경찰도 범죄 수사권 없습니다.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 법학 개론에서 배운 거잖아요.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죠. 조각이라는 게.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이 정당행위 안에 현행범 체포가 정당행위죠. 정당행위가 현행범 체포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행위, 그럼 자구행위,
피해자의 성장, 이게 법학 개론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 유법성 조각 사유죠. 그럼 자구행위는 유법성 조각 사유고 당연히 유법성이 조각된다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4번에 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그런 없죠. 우리 현행범을 체포할 그러면 이제 체포하고 나서 막 몸 뒤져갖고 이 뭐 훔치는지 막 지갑 열어보고 이런 거 못하죠. 수색권은 없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경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4번에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년도 문제. 민간경비원이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원용될 경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겠죠. 법정에서 원용됐으니까 증거 능력이 있겠죠. 우리 민간경비원이 수집한 증거 뭐 사진 촬영해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 현장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거. 녹음해놓는 거라든지 그런 거 다 범죄 수집 증거가 되겠죠. 2번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맞죠? 위법성 조각 사유였잖아요. 3번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이것도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있다 맞죠? 4번 민간경비원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당연히 안 되죠.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되고 경찰이 하는 거죠. 압수수색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지. 우리 민간경비원이 압수수색 못하죠. 당연히. 4번 너무 쉽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형사적 법적 권한 25작년 문제입니다. 계속 매년 나오죠. 법적 권한 문제. 1번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사인과 같은 일반 시민과 같은 사인에 불과하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 민간경비원은 사인 신분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인하고. 민간경비원은 자구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자구행위 할 수 있다가 맞죠. 위법성 조각 사유도 할 수 있으니까. 3번 현행범 첩보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또 나왔죠. 매년 나오죠. 틀렸죠. 4번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맞죠. 수사권 없죠. 경비원들. 너무 쉽네요. 51번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경비업법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 교수님들이 또 문제 낼 게 없으니까 또 경비업법 문제를 냈죠. 이거 경비업법 문제죠. 작년 문제네요. 25년도 기초.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은 우리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맞죠? 근데 60세 이상은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는 맞는데 우리 일반경비원은 60세 이상 이건 없죠. 18세 미만은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도 맞지만 특수 경비원 60세 이상은 일반 경비원을 할 수 있죠. 특수 경비원은 못하죠. 피성년 후견인 이 반드시 P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냥 성년 후견인이라면 보호자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특수 경비원만 결격 사유가 아니죠. 일반 경비원,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청원경찰 다 결격 사유입니다. 법인의 임원 다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당연히 결격 사유 맞고요.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됐습니다. 옛날 문제 보면은 피한정 후견인도 있을 건데 지금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 맞고요.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맞죠?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죠. 집행유예는 일반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은 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선고유예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특수경비원만의 결격사유입니다. 왜? 아주 경미한 범죄거든요. 이런 경미한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은 결격사유로 하는 이유가 특수경비원은 국가등록시설에 근무하고 무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특수경비원 문제 넣으면 항상 국가등록시설에서 근무하고 무기를 소지하는 거 딱 염두에 둬야겠죠. 그러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2번도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거죠. 3번 신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이 전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도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입니다. 이 3번도 특수경비원만의 결격사유지 일반 경비원 결격사유는 아니죠. 4번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맞고요. 숫자는 우리 무조건 외워야 된다겠죠. 또는 교정 시력이 0.8 이상인 자. 이거 우리 경비법 공부할 때도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작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이게 이상이 아니고, 미마이죠, 미마. 말장난 친 건데, 이거 딱, 우리 속기 좋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0.2, 0.8을 집중해서 당연히 미만이, 윤이 0.8 미만이어야지 결격 사유지. 윤이 0.8 이상이면 너무 좋아서 1.5, 2.0이다. 이러면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0.8 이상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틀린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부할 때 0.2, 0.8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 미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죠. 쉽다면 너무 쉬운 질문이고 한 번 딱 헷갈리기 시작해버리면 다 맞는 질문인데 막 이제 이렇게 막 멘붕이 오죠. 시험 문제 볼 때. 하여튼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60번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 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하죠. 우리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문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1차,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비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도 아니죠. 경비지도사는 일반과 기계로 구분되고 경비원은 일반과 특수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뭐 명백하게 틀린 질문이고 2번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순회 점검 직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 이 문제도 정말 문제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경비업법 문제도 이렇게 내면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민간경비로 넣어서 지금 이게 틀린 게 행정안전부령이 틀렸거든요. 이 대통령령이 우리 경비업법에서는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비업법에서도 이 지문 갖고는 이 잘 안 바꾼 적 없거든요. 그런데 민간경비로 시험에서 지금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갖고 말장난 쳤다는 거는 이 출제위원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비판할 수는 있죠. 비방이 아니죠. 비판이죠. 비방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업법 제7차 개정 때도 이것도 제 5차도 7차가 아니고 5차인데, 이 문제는 정말 그냥 이 문제만, 이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더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1번 지문 이런 거는 좀 중요하긴 하잖아. 우리 경비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4번에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현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왜 경비법 문제도 아니고 경비법 문제도 아니고 이 순수 민간경비로 문제도 아니고 이 경비법하고 민간경비로 문제를 교묘하게 섞어서 문제를 냈는데 그럼 우리 경비법에서 만약에 본다면 우리 이 경비지도사를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자 이게 끝나는 거죠. 이 현장 책임자라는 게 우리 경비지도사가 현장 책임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경비지도사 외에 별도의 현장 책임자가 또 나오죠. 그 경비업체 소속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서 배치신고서도 보면 현장 책임자 기재하는 란이 있죠. 경비지도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 경비원 지도 교육하는 자이다 차라리 이렇게 해버렸어야지. 이 경비지도사 지도감독 교육하는 현장 책임자라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격하게 경비법으로 딱 잡들어 가지고 풀면은 4분도 명백하게 옳은 지문이라 할 수가 없죠. 근데 민간경비론이랬으니까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뭐 경비지도사를 현장 책임자라고 볼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4번이 뭐 틀린 지문은 또 아니죠. 명백하게 틀린 지문은 또 아니잖아요. 이거 1번, 2번, 3번은 진짜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은 맞죠. 경비법이 기준할 때 행정안전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고 특수경비지도사가 아니고 기계경비지도사고 제7차 개정이 아니고 5차 개정 명백하게 틀린 걸 맞으니까 4번이 상대적으로 맞다고 보는 게 맞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경비 또 나왔네요. 24년도에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가 아니고 기계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제가 반복된다는 말이 맞죠. 지문이 특히 민간경비로는 그렇습니다. 지문이 진짜 계속 중복돼요. 그래서 제가 아스라 민간경비로는 기본 이론 막 깊이 갈 필요 없고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쭉쭉 풀어버리는 게 더 빠르다 했죠. 2번 특수경비는 특수경비지도사만이 이 특수경비지도사가 없잖아요. 이게 특수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사람도 일반 경비지도사죠. 근데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사람이 기계경비지도사죠. 우리 민간경비로만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3번에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 이거 맞죠? 소방하고 경찰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감독이죠. 이 틀린 질문은 만들 때 우리 군 기관과 군 기관과 연락 방법 이러면 틀린 질문이죠. 소방 맞습니다. 소방. 3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교육과 순회 감독을 분기별 1회 이게 틀렸죠. 월 1회죠. 매월 1회입니다. 우리 민간경비론 책에 다 있는 있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 민간경비론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암기할 게 많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 경비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누워서 떡먹기 문제입니다. 한 문제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올해 1차 지금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법학개론 민간경비를 빨리 하고 지금 100일 남았잖아요. 100일 남았으면은 물론 이제 전업 학생일 때는 100일 남아서 무조건 2차까지 동차를 같이 봐야 되고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시고 저녁에 시간 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빠듯하긴 하지만 경비법 충분합니다. 100일이면은 남았으면은 경비법 충분해요. 한 달이면 경비법 직장 다니면서 한 달이면 경비법 충분히 마스터합니다. 근데 경호학이 이제 단간화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호학만 단간화가 되어 있으면은 가능하니까 공부할 시간만 확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올해 2차까지 같이 보십시오. 경비업법상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교육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교육 과목이 한문수사 개편됐죠. 이거 2023년도에 기출문제지만 그 이후에 2023년도 이후에 교육 과목이 싹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능법에 맞게 좀 수정한 겁니다. 일반 경비지도사가 자격 취득 교육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인력 경비 결혼이고 있죠. 이거 체포고 신수는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원, 특수 경비원, 채용자 다 배우는 거 체포고 신수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배우는 거고. 아무튼 일반 경비지도사가 특수 경비도 배우고 이게 새로 들어온 거죠. 옛날에는 없었던 거 뭐 혼잡 교통유도 경비가 도입되면서 우리 일반 경비지도사도 혼잡 다중운지 인파관리라는 이런 과목이 배웁니다. 신설됐습니다. 근데 인력 경비 개론 이거는 기계 경비 지도사가 배웁니다. 우리 기계 경비 지도사가 배우는 과목이 기계 기획 및 설계 다 앞에 기계 기계 다 이렇게 들어가죠. 내 과목을 다 앞자리가 기계잖아요. 나도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기계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과목은 기계 경비 지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과목은 요거를 배웁니다. 인력 경비 개론. 왜 아무리 기계 경비조사지만은 기본적인 인력을 다룰 줄은 알아야 되죠. 인력 경비를. 그래서 기계 경비조사가 다 기계에 관련된 과목이지만 한 과목만 인력 경비 개론 이걸 배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경비법 문제에서도 출제됐습니다. 64번 경비업법상 일반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기본 교육 과목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이거 일반 경비지도사니까 일반 경비 현장 실습 배우죠. 이게 정답이죠. 기계 경비지도사는 기계 경비 현장 실습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조사론, 민간 조사론 이런 건 아예 그냥 일반이든 기계든 과목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문제 칸 메꾸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각국의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는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민간경비 분야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 또 나왔잖아요.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앞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파트타임 잡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파트타임 잡을 한국말 해석하면 부업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인데 영어로 한번 물어보고 한국말로 한번 물어보고 그랬죠. 경찰관,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는 있다고 했죠. 2번, 일본에는 교통유도 경비에 관한 검증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검증제도 다 있죠. 그리고 교통유도 경비는 원래 일본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있는 걸 도입하자고 10년 전부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교통유도 경비 제도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도입 안 하다가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혼잡 교통유도 경비가 도입됐죠.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교통유도 경비 있었습니다. 3번, 한국의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청원경찰 수사권은 떼었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필, 이 사람 중요하다 했죠. 영국의 로버트 필은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해요. 하여튼 수도경찰 창설, 영국 로버트 필, 이 세 개는 영국과 관련되면 자주 등장하는 문제라 지문이라 했죠. 영국 할 때도 나왔었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건 상식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무기 종류는 건총, 소총, 맞죠? 도금, 칼 들고 다닙니까? 없죠? 이게 틀리네요. 우리 경찰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기는 건총, 소총, 도금 맞습니다. 경찰 도금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경찰이 도금 들고 다니는 거 못 봤죠? 우리나라 경찰이. 특수 업무를 할 때는 아마 도금 들고 갈 겁니다. 하여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들고 다니는 도금은 경찰입니다. 경찰. 우리 특수경비원은 도금은 못 들고 다닌다. 2번,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말이 안 되죠. 특경이 우리 사법경찰관 없죠. 3번, 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이것도 우리 경비법 공부한 사람들 너무 쉬운 문제죠. 청원경찰 임용 승인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죠. 경찰서장이 아니죠. 청원경찰은 행법이나 기타 벌칙을 정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법에서는 본다라고 되어 있죠. 본다가 간주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이죠. 4번이 옳은 문제네요. 문제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청원경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은 무기 휴대가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은 무기 휴대 가능하죠. 1번 틀렸네. 너무 쉽네요. 2번 청원경찰 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이 경비는 돈이면 돈, 월급, 보수.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3번 청원경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거 맞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일본에는 청원순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본의 청원순찰 제도하고 우리나라 청원경찰 제도하고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일본 순찰 제도인가 그걸 우리 참고를 해서 도입했으면은 청원경찰이 우리나라의 뭐 고유한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걸 참고를 해서 도입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일본의 청원순사 제도하고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하고는 유사한 면이 있죠. 하여튼 근데 청원경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민간경비원에서 맞는 지문으로 보는 겁니다. 4번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장애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죠. 그래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한다. 이 청경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다 푸는 문제입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1번 최근 기계경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인력경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틀렸죠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계경비가 급성장한 거는 맞아요. 많이 성장했죠. S1이나 우리 캡스나.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인력경비, 시설경비가 대표적인 인력경비잖아요. 시설경비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 않는다가 틀렸죠. 1번이 정답일 거고요.
다른 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간경비업체는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리나라 민간경비 영세하다 표현이면 맞죠? 우리 진짜 지금 몇 명, 5명만 됐고, 우리 경비원 5명만 가지고 경비업체 하는 분들도 많죠? 우리 호송경비나 이런 것도 5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시설경비는 10명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 시설경비 쪽에서, 특히 시설경비 쪽에서. 그 시설경비가 거의 70%거든요. 우리나라 경비업체 중에서는. 근데 그 중에 70%가 되는 시설경비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상당히 많죠. 우리 시설경비 업체 큰 회사 이름 들어본 거 없잖아요. 다 기계경비에서는 다 큰 대기업이 하잖아요. 근데 시설경비는 다 영세합니다. 3번 경비업체가 대다수의 수도권에 편중돼 그렇죠. 우리 지도사 자격증 따도 서울이나 경기 쪽은 그래도 일자리가 좀 나름 있죠. 근데 지방에서 경비 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실제로 경비 지도사 채용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아시는 경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출신이고 지도사 자격증 땄는 데 지방이었습니다. 그때.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갖고 차라리 그냥 방호직으로 계약직 방호직으로 바로 면접 보러 왔더라고요. 하여튼 수도권에 우리는 너무 편중되어 있다 맞습니다. 이거. 4번에 경비 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연구인력과 경비원이 부족한 실정이 아직까지 그렇죠. 우리 경비인력에서는 우리 경찰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일반 경비원들이 덜 유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경비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간경비원의 교육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경비 신인 교육 받으러 가보시면 알지만은 이런 걸 왜 배워?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민간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다 이런 비판은 다 하죠. 교육과정과 현실과의 괴리 뭐 이런 거. 그래서 맞는 표현으로 보면 되고요. 2번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에 치중되고 있는 이거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인력경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3번 민간경비 수요 및 시장이 이거 방금 나왔잖아요. 전국적으로 부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만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이 일본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이거는 세모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일본이 혼잡이라든지 수송 종류가 좀 많고 호송 경비 종류가 좀 많고 일본은 또 교통유도 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더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혼잡 교통유도 경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실제 종수는 일본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맞는 지문이보다도 그냥 세모 정도 되는 지문으로 보면 되겠죠.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이원화라는 게 우리나라는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하고 두 개가 하는 일이 거의 똑같잖아요. 둘 다 국가종료시설이고 둘 다 무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뽑는 거고 특수경비원은 경비업체 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우리가 이원화라고 합니다. 양원화라고도 하죠. 이원화랑 같은 표현이 우리 양원화죠. 이거 양원화.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일원화죠. 일원화 또는 단원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는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게 꼭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주 입장에서는 내가 특수경비 업체 경비원을 쓸지 아니면 청원경찰을 내가 채용할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나쁘다는 거 아닌데 우리 일반적으로 민간경비 학계에서 논할 때는 우리 이 양원화되어 있는 게 서로 이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보수 문제도 있고 사기도 저하되고 굳이 왜 따로 운영하냐 이래갖고 이걸 단점으로 봅니다. 우리 민간경비 학계에서는. 학계가 아니라 민간경비 학 자체에서 그렇게 다 스스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양호나 이원화가 더 좋은 점이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휘체계의 이원화 당연히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맨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반은 청원경찰 반은 특수경비 이래버리니까 지휘체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보수차별화 특경보다 청경이 보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경은 사기가 저하되죠. 청원주의
비용 부담,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청원주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인력의 지속적 증가라고 했는데 우리 청원경찰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경비원들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정년 퇴직하면은 그 자리는 특수경비원으로 메꿔놓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 인력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구 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이 틀리죠. 승인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간조사업이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직 계속 개정안이 올라왔지, 제정안이 올라왔지만은 국회 통과가 안 되고 계속 그냥 임기 만료 폐지됐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민간조사업 하고 있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이 아직까지 법제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간조사 관련 분야 업무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조사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이게 탐정의 민간조사 같은 표현이 이게 탐정이면 탐정 우리가 다른 말로 민간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탐정업 있죠. 인터넷 검색할 때 탐정업 치면 쫙 뜹니다. 거기서 우리 사건 맡길 수도 있죠. 이번에 기계경비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의 의존도가 높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주 계속 나오는 질문이죠. 3번 특수경비원은 청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호 대등한 입지를 갖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우리 특수경비원보다는 청경의 복지라든지 제도가 더 좋고 그것도 맞고 이것도 틀렸네요.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 제도가 도입되면서가 아니고 청원경찰이 먼저 도입됐죠. 청원경찰 제도가 청원경찰법이 먼저 60년대였잖아요. 그럼 특수경비원이 2001년도에 도입됐잖아요. 인천공항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도 틀렸죠. 3번도 틀린 거고. 4번은 공경비에 비해서 민간경비 산업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이 그렇게 쫙쫙 커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왜? 우리 앞에도 했잖아요. 영세성이 아직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민간경비 현황, 이런 거는 솔직히 객관식 문제로 내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잖아요. 약간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번이 명백하게 오는 지문이 맞고요. 3번에도 우리나라 이제 공경비의 한계로 인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계속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민간경비 현황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질문도 썩 좋은 질문은 아니네요.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경비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건전한 업체들 다 도태되는 거니까 좋은 내용이고요. 민간경비 체계와 업무를 다양화하는 게 우리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 협조, 상호 보완 항상 이런 말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상호 체계 구축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인력경비 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경비 산업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기계경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죠. 4번이 틀렸죠.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이 발전 방안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고 이해를 하고 진짜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민간경 발전 방향입니다. 발전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경비와 청원경찰 일로나 이거 맞죠? 이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민간경비 학계에서는 민간경비와 특수관계시가 특수경비하고 청원경찰을 하나로 합치자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발전 방안으로 이런 하는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여튼 발전 방안으로 1원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원화가 아니고 양원화 이라면 틀립니다. 발전 방안은 양원화가 아닙니다. 발전 방안은 1원화입니다. 1원화. 문제점이 양원화, 2원화입니다. 2번 방문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발전하기 힘들죠. 산업이 발전하면 가능하면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잖아. 완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민간경비와 경찰의 해법체제 구축 뭐 또 나왔죠. 4번에 경비 관련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화. 이거는 항상 우리 주장하는 거죠. 우리 경비원도 일본은 경비원 자격 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비원 자격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나라 민간경비 발전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작년 문제네요. 경비업종의 통합 아니죠. 경비업종은 더 다양해져야 됩니다. 다양한 할수록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조사도 경비업에 넣자고 하는 거죠. 혼잡 교통유도 경비도 넣자고 해갖고 결국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계속 더 넣어야 되죠. 그래서 경비업종을 통합이 아니고 다양화해줘야 됩니다. 그게 발전 방안이죠. 그래서 1번이 명백하게 틀리고요. 2번 경비 관련 자격증 제도 전문화하면 좋은 거죠. 3번 민간경비업 국가전담기구 설치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4번에 기계경비업 방범장비 산업을 육성하는 거 뭐 당연한 내용들이네요. 작년 문제 쉬웠네요. 102번 우리나라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개선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상호 업무 기준을 설정하는 게 맞고 경비 자문 서비스 센터 운영.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 경비원들 자문해주는 그런 센터에 설치해주고 운영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전임 책임자 제도 실시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지금은 생활안전계에서 그 민간경비를 담당자가 있긴 있는데 아예 그냥 전임으로 그것도 계속 우리 발령 나가고 바뀌죠. 그러지 말고 민간경비를 전임하는 경찰관은 부서를 두면 좋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개선 방안으로. 범죄 신고 시스템 통합 이런 거는 뭐 말이 안 되죠. 경찰하고 민간경비하고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성은 없죠. 그 보안도 있고 할 건데. 103번에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 정지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방금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책임자, 경찰 책임자와 민간경비 책임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 당연히 협력 정진하는데 좋은 거잖아요. 정기적인 간담회를 이렇게 쳐서 이거 당연히 맞죠. 경찰과 민간경비 전담부서 운영 방금 설명드렸죠. 전담부서 있으면 좋죠. 비상연락 및 개별 출동 시스템 비상연락망은 괜찮죠. 그 다음 출동 시스템이 개별이 아니고 공동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죠. 경찰이 출동할 때 인력이 부족하다 경비원도 가지고 또 경비원 출동할 때 S1 같은 경우에 기계경비 출동할 때 또 경찰도 같이 공동 출동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죠. 경찰의 경비자문 서비스 센터 운영 아까 나왔던 거죠. 맞는 거죠. 3번이 틀렸죠. 민간경비의 공공관계 개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뭐 공공관계 개선 PR 이런 게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잖아요. 책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선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번 공공관계 개선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통합 민간경비의 이미지 향상을 PR이니까 개선은 이미지 향상을 의미한다. 이거 맞죠? 민간경비는 특정 고객에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반 시민과의 관계 개선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민간경비가 고객한테 의뢰받고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반 시민 우리 그 공항에 보면은 신변 보호하는 연예인 신변 보호하는 그 경호업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가수들 연예인들 고객에 대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또 일반 시민들한테 위압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문제되고 뉴스 많이 나오고 가잖아요. 막 그 불빛 막 비추고 했잖아요. 그런 일반 시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는 거니까요. 3번 민간경비는 언론관계는 기밀 유지 등을 위해 무반응적 이게 틀렸죠. 이거는 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 다 마찬가지죠. 언론에 대해서 무반응적 대응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전적 대응의 원칙이 기업이
언론에 대한 관계죠. 3번은 뭐 민간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도 다 마찬가지죠. 행정학이나 경영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민간경비는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경비 개념은 우리 융합 관련돼서 융합 보안이 지금 그 교수님들끼리도 용어의 정의가 통일 안 됐습니다. 다간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융합 보안이라는 게 확실한 개념이 정립된 게 없고 뭐 통설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교수님마다 쓰는 게 달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물리 보안이라 할 때 우리 경호나 경비가 우리가 대표적인 물리 보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정보 보안은 우리 컴퓨터거든요. 해킹 예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보안. 그래서 정보 보안하고 물리 보안을 같이 하는 게 우리가 융합 보안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보안 요소, CCTV 출입 통계 장치가 우리 시설 경비 쪽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술적 보안 요소가 출입자 정보 인식 시스템이든지 관리적 보안 요소 이런 걸 다 상호 연계한다. 이런 게 뭡니까? 융합 보안이죠. 융합 보안. 그 다음에 융합 보안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외적 정보 침해에 따른 기술적 대응은 방금 했잖아요. 기술적 대응도 포함돼야지 융합이지. 이건 포함 안 된다 하면 융합이 아니죠. 그럼 이번에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 보안 요소를 통합한 게 이게 제가 융합 보안이라고 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협의 다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죠. 요즘은 앞으로는 융합 보안으로 나아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제 보안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차세대 고부가 가치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뭐 앞으로 발전 방향은 융합 보안 쪽으로 가야 되겠죠. 융합 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 보안 요소와 정보 보안 요소 상호 연계 맞죠? 2번 정보 보안 요소에는 출입 통제, 접근 감시, 잠금 장치. 이거 뭡니까? 이게 물리 보안이죠. 출입 통제, 접근 감시 경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보 보안은 컴퓨터로 했잖아요. 해킹 이런 거였죠. 이게 2번이 틀렸죠. 3번의 인적 자원 보안, 사업 연속성, 위험 관리, 재난 복구 등을 논리적,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이거는 또 어떠한 교수님이 또 융합보안을 이렇게도 정의하죠. 그래서 융합보안 정의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4번 물리적 보안 장비 및 각종 재난 재해 사항에 대한 관리까지도 포함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보안 영역, 관리적 보안 영역, 기술적 보안 영역 통합. 이건 뭐 당연히 맞겠죠. 인력에 의한 출입 통제와 통제 시스템의 관리에만 주력한 이거는 융합 보안이 아니고 물리 보안이겠죠. 출입 통제와 통제 시스템 관리만 한다는 것은 물리 보안이고 여기에 정보 보안이 붙어야 융합 보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이 틀렸죠. 물리적 보안 인정과 사이버 보안 인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맞죠. 개인, 기업, 정부단체 등 데이터를 통합해 정확한 사고 징후를 감지하고 총체적인 대응을 하자. 뭐 이런 표현 당연히 좋은 표현이니까 융합보안과 관계되겠죠.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2번 물리보안 요소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정보의 훼손, 변조, 이미 이거 네트워크상 정보 이거 컴퓨터 지금 이거 정보 훼손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물리 아니죠. 정보 보안이죠. 정보 보안. 그래서 이번 명백히 틀리네요. 통합 인증제가 융합 보안의 대표적 사례이다. 인증할 때 이제 물리 출입 통제 시스템 인증하고 뭐 컴퓨터하고 같이 융합하자 그런 거잖아요. 4번 물리 보안 시스템을 ITI에 따른 원가 절감이 요구됨에 따라 융합 보안의 중요성 당연히 지금 개수는 융합 보안이라고 하잖아요. 4번도 맞는 표현이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경비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 예측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민간경비 산업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거죠. 누가 민간경비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민간경비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법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꼭 뭐가 왜 이러냐고 따질 필요는 없죠. 법 문제가 아니니까 추세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을 보는 거고요. 2번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른 첨단 범죄의 증가로 이에 대응하는 민간경비원의 전문성이 이거 맞는 표현인데
아, 1번이 틀렸네요. 고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게 모든이 틀렸습니다. 이걸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는 문제는 제가 딱 이게 왜 옳냐 틀냐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측이니까. 그래서 우리 경비업체가 영시한 경비업체가 많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가 모든 경비업체가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계경비 쪽으로도 지금 S1이나 캡슐 쪽으로 다 쏠려버렸죠. 그럼 그 나머지 우리 기계경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S1이나 캡슐가 거의 시장의 70%를, 7, 80%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자세히 보시면은 동네 기계경비업체 있습니다. 진돗개 이런 것도 저도 봤고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앞으로 이제 계속 매출이 떨어질 거죠. 쏠림 현상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비업체가 매출이 증가한다고는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제가 이거 빨리 풀라고,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간과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이건 전문성이 요구된다는데 틀린 이유가 없잖아요. 3번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등장하면서 범죄라는 위험이 집중할 수 있는 단일 대응 체제, 이게 틀렸죠. 대규모 주상복합이면 단일 대응 체제가 아니고 통합적인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통합 대응 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4번 대기업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참여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아니죠. 차라리 대기업이 더 점점 더 이쪽 기계경비, 앞으로 기계경비나 융합보안이 발전할 거니까 그쪽은 대기업이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갈수록 뭐 대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죠. 예측이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가장 옳다고 봐야 되겠죠. 1시간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문제가 많냐. 이거 5개년 문제도 엄청 많죠. 우리 최근에 쉽게 20년 문제지만은. 그럼 이거 4배를 지금 문제풀이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로 이론을 몰라도 문제를 쫙쫙 풀면은 계속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은 민간공부 충분히 고득 좀 할 수 있고, 이번 장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다른 책에는 8장에 있는 걸 제가 한국의 민간경비 역사하고 붙여버렸다 했죠. 이리 공부하는 게 맞다고 연결해서 역사부터 미래 전망까지 같이 딱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다른 책으로 보면은 한 장을 딱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리네요.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